호주 주류 언론이 얼마나 멍청한지 믿을 수가 없어. 걔네들은 자기들만의 세계에 갇혀서 살아온 것 같아. 전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아. 트럼프는 주류 언론과 그 주위 문화를 완전히 박살냈어. 그는 그걸 파괴했지. 내가 트럼프가 완벽하다고 말하는 건 아니야. 알다시피 그 악명 높은 여자들 성기를 움켜잡아도 된다 사건 말이야. 그들은 트럼프를 공격했지. 그들은 아직도 옛날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야. 그냥 그 사람의 인격적 결함을 폭로하면 그 사람이 사라질 거라고 믿었던 거지. 트럼프가 그 모든 걸 바꿨어. 트럼프는 그건 그냥 라커룸에서 하는 농담이었다고 했지. 그래, 나도 완벽하지 않아. 나도 심한 말을 해. 뭐 어때? 누구나 사적으로는 심한 말을 하잖아. 그래, 다들 그래. 아무도 사적으로 그런 말을 한 적 없다고 할 수 없어. 다들 그런 적 있고 드러날 의도는 아니었지만 결국 밝혀진 거야.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그 이상이야.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게 벌써 10년 전 일이잖아. 호주는 보기엔 10년 정도 뒤처져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폴린 헨슨을 공격하려고 하는 거지. 알겠어. 그들은 폴린 헨슨이 유죄 판결을 받은 극우 반이슬람 편협주의자 토미 로빈슨과 대화했다는 이유로 그녀를 공격하고 있어. 알겠어. 그는 10년 전 내 영국에서 활동했지만 토미 로빈슨은 이제 영국에서 일종의 문화적 아이콘이 되었어. 사람들은 그의 사생활을 오점에 신경 쓰지 않아. 사람들은 그런 것에 관심 없어. 왜 그런지 알아? 왜냐하면 우리는 토미 로빈슨이 10년 전에 받았던 이른바 부홈 사기 유죄 판결 같은 것보다 더 큰 문제들에 관심이 많기 때문이야. 알겠지? 우리는 유인 성착취 조직이나 대규모 이민, 그리고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의 침식 같은 다른 문제들에 더 관심이 많아. 사람들이 더 신경 쓰는 건 바로 그런 것들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외면할 수 있는 거지. 한편으로는 아무런 전과도 없고 아주 깨끗한 활동가가 있는데 그는 대규모 이민의 가장 큰 옹호자야. 점이 있지만 내가 걱정하는 문제들, 즉 유인 성착취 조직, 대규모 이민, 이슬람 침공에 대해 옳은 말을 하는 토미 로빈슨 같은 사람이 있어. 내가 누구에게 더 관심을 가져야 할까? 당연히 토미 로빈슨에게 더 관심을 가질 거야. 나는 폴린 헨슨이 30년 전 무슨 말을 했는지 신경 쓰지 않아. 솔직히 그게 정당화될 수도 있지만 그녀의 성기를 움켜잡아라 같은 말에 비하면 별것 아니야. 하지만 설령 그녀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해도 그의 성기를 움켜잡아라 같은 말이겠지. 이젠 사람들이 그런 걸 신경 안 쓸 것 같아. 이걸 한번 봐봐. 또 다른 호주 아이콘인 칼 스테파노빅. 스테파노빅이 아니라 칼 스테파노빅이 약 한 달 전에 토미 로빈슨과 함께 앉아서 인터뷰를 했어. 그리고 주류 언론이 채널9에 압력을 넣어서 그를 해고하게 했고 결국 해고당했어. 이제 그는 자유야. 이제 그는 통제불능이 될 거야. 내 말 명심해. 이제 그는 모두에게 가장 큰 골칫거리가 될 거야. 왜냐하면 이제 그는 풀려났으니까. 이제 그는 채널9의 편집 방침을 따를 필요 없고 길들일 수도 없어. 그래서 그들이 공격했어. 그래서 폴린이 한 일은 폴린이 말하기에 너희가 칼 스테파노빅을 해고시켰다고 했어. 그냥 토미 로빈슨과의 대화 때문에. 그는 그렇게 나쁜 사람도 아니야. 나는 2009년이나 2010년쯤 그를 처음 알게 된 이후로 쭉 토미 로빈슨을 옹호하고 지지해왔어. 그리고 나는 그가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아. 나는 그를 몇 번 만났는데 그는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야. 자기 나라가 망하지 않길 바랄 뿐이야. 다른 사람들과 같아. 자, 이거 봐봐. 먼저 이 영상을 보여줄게. 그래서 내가 알 수 있도록. 호주의 주요 방송사 중 하나인 채널7이 폴린의 허락을 받고 따라갔어. 그들은 폴린 헨슨의 런던인지 영국인지 아무튼 그 방문을 취재했어. 이게 뭐냐고. 내가 처음 이 영상을 봤을 때 실제로 토미 로빈슨의 촬영팀 말고도 더 많은 카메라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었어. 알고 보니 그게 채널7이었어. 네 물건 챙겨서 꺼져. 넌 아무것도 못해. 그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토미 로빈슨은 그 부분을 영상에 안 담았지. 그의 영상에선 그게 전혀 문제없어. 웃긴 머리 남자가 토미 로빈슨을 공격하며 내 입 부술 거야 라고 했잖아. 기억 안 나? 10년 전에 너 두들겨 팼다니까. 토미 로빈슨은 아무것도 기억 안 나 라고 했지. 그리고 이제 토미가 그 말에 반응하면서 야, 넌 아무것도 못해 임마. 넌 아무것도 못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아. 그리고 이건
완전히 똑같은 말투야. 이게 바로 그들에게 써야 하는 정확한 말투야. 알겠어. 이게 걔네들이 이해하는 유일한 언어야. 내 말 명심해. 이 말투는 점점 더 거칠어질 거야. 왜냐하면 저 테러리스트 흉내내는 애들은 자기들 편이 많지 않거든. 지금 걔네들 행동하는 거 봐. 엄청 뻔뻔하게 행동하고 엄청 용감하고 강한 척해. 저 사람은 키도 작았어. 그 사람은 토미 로빈슨보다 작았고 그를 때리겠다고 협박했지만 채널7은 방송하지 않았어. 하지만 토미 로빈슨 부분만 방송했어. 그게 바로 악의적인 비방부도야. 토미 로빈슨이 협박해. 넌 아무것도 못할 거야 라고 반응한 것만 보여줬어. 전혀 문제없어. 나도 그렇게 말했을 거야. 나는 오히려 그보다 훨씬 더 심하게 말했을 거야. 이걸 봐. 알겠어. 미안해. 폴린 어디 있지? 그래, 와서 나한테 질문해봐 브로. 와서 나한테 질문해봐 브로. 미안해 폴린. 이제 충분히 봤어. 이 사람은 리암 바텔렛이야. 그는 호주 아이콘이기도 해. 하지만 나는 그에 대한 존경심을 조금씩 잃고 있어. 그렇게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는 여전히 자기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그는 기존 언론계 사람이고 이게 기존 언론의 작동 방식이야. 내가 말했듯이 그들은 누군가를 싫어하면 그 사람의 과거를 파내서 비방하면 된다고 생각했어. 그게 완전 거짓말은 아니야. 그들이 네 흠을 찾으면 그건 실제로 네 거니까. 이후엔 대중이 알아서 판단한다고 생각하지. 네 과거에서 흠을 좀 파내면 그걸로 널 매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 내가 말했듯이 예전 세상, 도널드 트럼프 이전에는 그런 일이 항상 일어났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아. 이런 포퓰리스트 지도자들에 대해 흠을 더 많이 파낼수록 그들은 더 인기를 얻게 돼. 이제는 소셜미디어가 우리도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게 새로운 세상의 방식이야. 폴린 헨슨. 그녀에 대해 뭘 파내든 폴린 헨슨은 팟캐스트 10개를 하면서 자기 입장을 설명할 수 있어.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 그래서 뭐 완벽한 사람은 없어. 우리 모두 인생에서 바보 같은 짓을 해봤잖아. 그녀가 그런 말 했다 해도 상관없어. 영상 곧 보여줄게. 이거 봐.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그녀는 선출된 공직자야. 알겠어? 당신 같은 사람과 연관되는 것이 그녀의 선거 성공에 불리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가짜 주류 언론을 듣는 사람들만 그렇다. 맞아요. 폴린 헨슨, 청취자들은 언론이 거짓말한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처럼 행동하는 거군요. 결국 언론이 거짓 정보를 퍼뜨린다는 말이네요. 아니요, 사실 언론 탓이 맞아요. 이 토론을 할 수 없었던 이유, 그리고 아무도 이 논의를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언론이 이 논의를 하려는 사람들을 극우, 인종차별주의자, 극단주의자라고 공격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사실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당신의 인격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좋아요. 제 인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제 인생에서 인종이나 징후와 관련된 일로 한 번도 체포되거나 조사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요. 이봐, 연설해. 토미. 토미, 너는 폭행으로 2번 유죄 판결을 받았잖아. 그게 언제였지? 2번의 유죄 판결이야. 그래. 한 명은 비번 경찰관이었어. 그래, 내가 20살이었을 때였어. 그래서 뭐? 나는 43살이야. 방금 나한테 거짓말했잖아. 이 비축 뭐지? 아까 증오 관련 유죄 판결은 없다고 했잖아. 증오나 인종차별 같은 거. 이번 경찰관의 머리를 걷어차는 걸 뭐라고 생각해? 그게 증오라고 생각하지 않아? 법정 기록 읽어봤어? 법정 기록 읽어봤어? 그 사람이 나를 공격했어. 잠깐만, 실례합니다. 사실이에요. 사건 기록을 보면 그 사람이 나를 공격했어요. 맞아요. 그가 싸움에서 졌죠. 네, 제가 그를 걷어찼어요. 그게 정당방위를 넘은 부분이에요. 판사는 내가 그를 걷어차기 전까지는 모든 행동이 정당방위라고 인정했어. 네가 날 공격하면 내가 결국 널 패게 될 거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니잖아. 맞지? 그래, 내가 20살 때 유죄 판결을 받았어. 너는 다른 유죄 판결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싶어? 네가 원하면 할 수 있어. 하지만 나는 원하지 않아. 뭐라고? 여권 사기, 아니 주택담보대출 사기, 스토킹. 여성을 스토킹한 거. 저희도 다 보고 있습니다. 당신과 함께 왔고 여권 사기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누구나 미국에 입국할 수 있음을 보여주려고 불법으로 갔다고 생각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사기요. 그는 친구 중 한 명에게 대출을 받으라고 중개인을 추천했어요. 그 중개인은 수상한 사람이었죠. 터미가 그 중개인이 수상한지 알았는지는 저도 몰라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설령 그가 알고 있었다 해도 괜찮아요. 터미 로빈슨이 천사라는 건 아니고 저도 잘 모르고 신경 쓰지 않아요. 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에만 신경 써요. 그게 바로 메신저를 공격하지 말라는 거 맞죠? 메신저를 공격하지 마세요. 그가 누군가를 강간했나요? 누군가를 살해했나요? 그는 그런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 폴린 헨슨.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이 영상을 틀어드릴게요. 이제 이 영상을 찾아야겠네요. 영상의 나머지를 보고 나서 호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나는 20살이었어요. 당신은요? 다른 유죄 판결에 대해 말씀하시겠어요? 원하시면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권 사기에 대해 이야기 중이니까요. 주택담보대출 사기와 한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입니다. 그건 기자였어요. 우린 눈이 멀지 않았어요. 당신과 함께했고 말씀과 행동을 기록했습니다. 가짜 언론이라는 생각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선 그런 일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가짜 언론이군요.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가짜 언론입니다. 이건 그닥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질문에 답하세요. 제가 감옥에 10번이나 가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더 좋았겠죠. 하지만 모두가 나라 전체가 유린당할 때 침묵했지만 저는 아니었어요. 저는 완벽하지 않고 완벽하다고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여기 앉아서 성인군자인 척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동네 출신이에요. 이곳은 거친 동네입니다. 저도 거친 환경에서 자랐어요. 네, 만약 그런 거친 환경에서 자라지 않았다면 저는 입도 제대로 못 열었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소리쳐서 억누르고 마음대로 온갖 이름을 갖다 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을 이용해서 그걸 축소하려고 할 수도 있죠. 하지만 대중은 저 같은 사람 그리고 폴린 같은 사람 편에 설 겁니다. 그들은 모든 헛소리를 단번에 꿰뚫어 봅니다. 신경도 안 써요. 자기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으니까요. 네. 어떤 호주 도시도 파키스탄처럼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간단한 질문이네요. 그게 우리 둘의 대답입니다. 그게 저희의 답입니다. 이제 호주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저는 제 목숨을 걸고서라도 토미 로빈슨을 이 여자보다 더 신뢰할 겁니다. 이제 그게 당신이 갈 수 있는 최저 수준이며 정말 역겹고 수치스럽습니다. 수치스러운 건 당신이 호주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한슨이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와 마주 앉아 진행한 인터뷰입니다. 알다시피 그는 전문적인 반이민, 반이슬람 증오 선동가이자 백인 우월주의자예요. 아니에요. 그는 백인 우월주의자가 아니에요. 당신은 거짓말쟁이에요. 당신이 말했듯이 이것은 한슨이 수십 년 동안 증오를 선동해온 행보의 최신 사례예요. 이 바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건 이게 그녀의 기세를 꺾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이건 오히려 그녀를 점점 더 유명하게 만들 뿐이에요, 여러분. 저는 유색인 남자예요. 이 문화를 잘합니다. 메우리 파루키가 온 문화와 그녀가 옹호하는 종교, 그리고 이데올로기 말입니다. 그녀를 믿지 마세요. 그녀는 호주나 호주적 가치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방을 싫어합니다. 서구 문명의 모든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를 싫어합니다. 표현의 자유도 싫어합니다. 그들은 자기 의제 추진에만 그것을 이용합니다. 그들은 호주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절대 호주에 충성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 좀 보세요. 그녀는 우리 판 토리당인 자유당의 부대표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들은 몰락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국의 토리당처럼 자기 자신을 망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원네이션당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원네이션은 호주 보수 정치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일부 여론조사에 따르면 그들은 가장 인기 있는 정당입니다. 그리고 다른 여론조사에 따르면 그들은 집권 노동당과 동률입니다. 이것을 보세요. 이 말을 들어보세요. 폴린 헨슨의 백호주 정책에 관한 발언입니다. 어제 총리와 내무부 장관이 꽤 강하게 비난했죠. 당신도 폴린 헨슨의 이 발언을 비난합니까? 폴린 헨슨은 호주가 백호주 정책을 폐지하면서 호주의 몰락이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폴린 헨슨이 말한 것은 호주가 백호주 정책을 폐지한 이후로 더 이상 사회적으로 결속된 사회가 아니게 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목격해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인종차별적인 주장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그렇기도 하지만 인종적으로 동질적인 사회가 더 결속력이 강한 경향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을 보세요. 그리고 이것은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대부분의 앵글로 색슨인들은 그들 중 99%가 공통된 가치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주변 국가에서 사람들을 데려오면 언어가 다르고 역사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완전히 결속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중동에서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보다는 훨씬 더 사회적으로 결속력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단지 언어만 다른 것이 아니라 외모도 매우 다르고 더 이상 백인조차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인종이 한 사람의 문화적 가치관을 가장 잘 드러내는 표현형이라고 말해왔습니다. 만약 당신이 중동 출신의 누군가를 본다면 단지 그 사람을 보기만 해도 그가 어떤 문화적 가치를 따르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저처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문화적으로 중동인보다
서양인에 가깝습니다. 신중한 결정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동 출신의 누군가를 영국에 데려오면 그들은 영국 내의 프랑스인이나 독일인보다 사회적으로 더 결속력이 약할 것입니다. 물론 프랑스인과 독일인도 영국에 사는 원주민 앵글로 색슨족보다는 약간 덜 결속된 집단이겠지만요. 그래서 그게 바로 폴린 헨슨이 말하려고 했던 겁니다. 호주가 백호주 정책을 폐지했을 때부터 호주의 사회적 결속력이 약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제 예외가 너무 많아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폴린 헨슨이 저를 쫓아낼 일도 없죠. 그녀가 로샨을 쫓아낼 것도 아니고 로샨은 아비 예미니의 오른팔입니다. 그녀도 이를 알지만 그들은 그 점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그들은 그녀가 백호주 정책을 다시 도입하려고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게 그녀가 다시 도입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녀는 학문적으로 객관적인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종적으로 그리고 그에 따라 문화적으로 동질적인 사회는 사회적 결속력이 더 강한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받아들여진 사회학적 사실입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발언들은 불필요했고 분열을 일으켰고 선동적이었으며 전혀 호주답지 않았어요. 그런 발언이 호주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 같나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받아들여질 거라 생각해요. 아니요. 폴린이 이런 끔찍한 말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인기가 높아지는 이유가 이 때문인가요? 호주는 다문화주의에 자부심이 있고 훌륭한 이민국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희 연합에서는 지난 4년간 이민이 통제 불능 상태였다는데 동의합니다. 숫자가 너무 많았어요. 무슨 뜻이냐면 다문화주의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냐는 거죠. 그런데 호주의 전 총리이자 의장인 토니 에벗, 자유당 대표가 실제로 다문화주의는 실패했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영상을 만들지 않았나요? 그가 그렇게 말했어요. 다문화주의는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일부 다문화주의는 좋고 일부는 나쁘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는 다문화주의가 실패했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대규모 이민이 효과 없다는 것이 받아들여진 사실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을 받아들이면, 예를 들어 제가 2003년에 왔을 때 이민자 수는 매우 적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 그때도 대학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다른 얘기로 새고 싶지 않고 너무 길어지니까요. 무슨 말이죠? 왜 그녀는 다문화주의가 효과적이라고 하나요? 그게 효과 있다면 왜 대규모 이민은 안 되나요? 계속 그들을 받아들이라는 거군요. 적대적인 문화에서 온 사람들도 계속 받아들이라는 거죠. 왜죠? 왜요? 무슨 말이죠? 효과가 있다면 효과가 있거나 없거나 둘 중 하나잖아요. 기준이 너무 낮았어요. 그건 바뀌어야 해요. 우리가 항상 원해왔고 호주에서 항상 누려왔던 번영하고 진보적인 사회를 계속 유지하려면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고 생산성을 높이는 이민 정책이 필요해요.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요. 즉, 문화보다 생산성을 우선하겠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인도, 일본, 이탈리아, 아프가니스탄 출신의 의사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즉, 문화에도 위계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왜죠? 다문화주의가 효과 있다면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영국 토리당과 호주 자유당, 즉 보수연합과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앞뒤 다른 말을 하며 토니 에벗은 다문화주의 실패를 언급합니다. 앵거스 테일러는 폴린 헨슨이 단일 문화라는 용어를 썼다고 원네이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건 서로 모순된 주장입니다. 제발 입장을 분명히 하세요. 다문화주의를 지지하든 반대하든 선택해야 하며 모순된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백호주 정책 부활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폴린 헨슨이 토미 로빈슨과 팟캐스트를 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잖아요. 저는 폴린 헨슨을 대신해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녀가 누구와 이야기하든 해외에 가든 어떤 호텔에 머물든 어떤 패션쇼에 가든 그런 결정들은 모두 그녀의 개인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앵거스 테일러와 저는 이 기간 동안 전국을 돌며 소상공인들과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누구도 백호주의 정책이 문제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 소상공인들 중 누구도 부르카를 금지하는 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에너지 가격이 인하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 통제되길 원하고 세금이 줄어들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우리 경제의 생산성과 기회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분들은 폴린 헨슨이 말하는 것들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자신과 가족, 그리고 사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부분이 앵거스 테일러와 제가 집중하는 내용이며 폴린이 말하고 싶어 하는 문제들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토니 에봇이 다문화주의가 실패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부르카 금지나 이런 다른 야만적인 문화 관습에 관심이 없다면 그럼 왜 그런 겁니까? 그렇다면 왜 폴린 헨슨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노동당의 1차 지지율. 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원네이션과 동률로 떨어졌습니다. 이 조사는 어제 7월 20일에 실시된 겁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폴린 헨슨의 원네이션당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을 다시 끌어올렸고 노동당의 1차 지지율은 앤서니 알바니지가 2022년 선거에서 승리한 이후 최저 수준과 같아졌습니다. 사람들이 다문화주의나 부르카 금지 같은 주제에 관심이 없다면, 사람들이 그런 것에 관심이 없다면, 그러면 왜 반이민의 상징이 호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정치인이 된 걸까요? 저는 이 사람들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폴린 헨슨의 정치적 입장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한 가지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이 다문화주의라는 주제가 호주를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나라로 만들고 있습니다. 즉, 정의상 다문화주의는 실패한 것입니다. 그 문제가 없었다면 누구나 호주 최고 인기 정치인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30년 동안 다문화주의에 반대해온 사람이 아니죠. 그 논리에 아무런 결함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그들은 폴린 헨슨을 노리고 있지만 여러분, 그건 절대 통하지 않을 겁니다. 정말로 통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2028년 총선을 정말 기다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문제를 초기에 싹을 잘라야 합니다. 우리는 두 번째 영국이 되고 싶지 않아요.